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시. 대지진을 겪은 것처럼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고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인구 12만 명이 8천 명으로 급감했다. 지방 도시를 강타한 인구 지진은 대도시마저 위협하고 있다. 아이가 사라져가는 노인의 도시. 갈수록 빈집만 늘어가는 도쿄는 인구 불균형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이자 한국이 직면할 미래이다. 韓国が今からそうなります。だいたい日本に25年遅れで同じことが韓国の場合より極端に起きる。 최근 한 보고서는 30년 안에 대한민국 읍면동의 40%가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들만 사는 마을은 이미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어촌의 작은 마을과 중소도시 곳곳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한국의 인구 지진을 예고하고 있다. 참 이게 큰일 났다는 소리지. 앞으로 5년 내라 10년 기다 10년 무조건 자연적으로 소멸돼. 과연 당신의 고향 대한민국은 이대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대구 북부의 한 초등학교. 새 봄과 함께 새 식구를 맞이했다. 2017학년도 대구 조야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남자 5명 입학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신입생이 남자 어린이 5분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합초등학교 1학년 1반 허건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신입생은 귀하신 몸. 학교에서 따로 입학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다. 전교생 60명에 신입생이 5. 대도시 학교치고는 너무 적은 숫자다. 하지만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에 학생 수가 주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1981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넓은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신입생이 많았던 시절이다. 80년대만 해도 한 학급 학생 수가 7, 80명은 보통이었고 100명이 넘는 곳도 있었다. 학교가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힘들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공부하기도 했던 시절. 그때는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2000년만 해도 36만여 명이던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017년엔 21만 명, 17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말 오후 미술관. 결혼 3년 차의 장대진 석혜영 부부는 주말이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다.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고 아내는 학예사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서 평일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같이 두 사람 사이엔 아직 아이가 없다. 아이를 원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부담을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가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에겐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만큼이나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과 자신의 일, 경력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자녀는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각자 인생에 있어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걸 준비하는데도 또 지금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기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낳지 않은 건 포기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엔 많은 비용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의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다. 신생아 수도 1971년에 102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 매년 전국의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며 거대 도시로 성장해왔다. 대구 출신의 박수곤 씨. 현재 서울의 한 문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취업 준비와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돌아간 집은 혼자 살고 있는 7평의 원룸이다. 정규직 취업이 최우선인 그에게 외로운 객지 생활은 견뎌야 할 현실이다. 그러니 결혼과 가족, 아이가 있는 미래는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식 해먹기가 귀찮아가지고 자주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엄마 밥 생각도 많이 나죠.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먹는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는 왜 고향 대구를 떠나 서울로 와야 했을까? 직장이 제일 크겠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직장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직도 많고요. 대구에서 직장 구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친구들, 아직 공부를 포기하고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하는 친구들. 박수근 씨처럼 고향 대구 경북을 떠난 사람들은 지난 16년 동안 40만 5천여 명. 구미시 인구만큼이 고향을 떠난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젊은 층이라는 것. (2012년에서) 16년까지 5년 동안 대구 경북민의 전입과 전출을 추적해 연령에 따른 인구 이동을 영상으로 표현해 봤더니 40세 이하 젊은 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5년 사이 8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고향 대구 경북을 떠나 수도권 등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역은 노량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이 모이는 곳 노량진.
이곳 청년들은 오로지 취업에만 매달릴 뿐 결혼과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보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암울한 이유다.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도시의 균열과 붕괴, 그 불길한 징조는 대구 도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골목길.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에서 500m 떨어진 이곳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많은 주민들이 골목을 오가며 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빈 골목에 빈집만 늘어가고 있다. 거의 다 돌아가시고, 예. 이제 우리 70대, 75, 77 이런 사람이 한 7, 8명밖에 없어요. 이제 그분들 돌아가시면. 빌딩 숲 사이의 주택가. 고령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빈집은 다시 채워지지 않고 있다. 1995년에 만여 채에 불과하던 빈집이 2015년에 3만 채에 육박하고 있다. 2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구 도심의 빈집엔 그곳에 살았던 아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아이들의 방, 아이들이 썼던 물건과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성장의 기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집집마다 아이들로 가득한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청년들의 발소리도 사라진 도심의 골목. 지금 이대로라면 영남권 중심이자 인구 250만 대구의 위용도 지방 소멸의 직격탄 앞에서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지방의 인구 변화를 연구해온 이상호 박사. 그는 소멸 위험 지수 개념을 내세워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상당수의 지방 도시와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다. 읍면동은 우리나라에 한 3,5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걸 쪼개보니까 그 중에 3,500개 개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이 소멸 위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훨씬 더 집중된 거죠. 지리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기초 지자체를 분석한 결과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위험 지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경북 의성군 신평면. 전국에서 고령화 역시 가장 심각한 곳으로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은 곳곳에 늘어가는 빈집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빈집이 조의 조집, 그리고 요 집, 그리고 뒤에 약간 숲의 가래가 안 보인 저 집도 빈집이고, 그 다음에 요 파란 집, 요 뒤에가 여기가 또 빈집.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쓰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마을도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청년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젊고 풍요로운 마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마을은 활기를 잃었다. 버려진 빈집에 주인을 잃은 채 허물어진 물건들만 뒹굴고 있을 뿐이다.
이 동네에고만 뭐 사람이 학령도 저외까지 꼭 찼어요. 어디 가면 씨름도 잘하고 뛰기 잘했지. 옛날에 손꼽은 데시다. 우리 동네 사람이 어디 가면 인물 자락했다. 쭉쭉 빠졌는 게 이제는 그거 없어요. 이제 다 됩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 농사를 짓던 땅도 많이 줄었다. 골짜기 다랭이 노는 야산으로 변했고 논 면적의 절반이 사라졌다. 마을에 남아있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혹은 자급할 먹거리 농사만 지을 뿐 예전과 같은 농촌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다. 아이고 뭐 허리 아프 뭐 발이도 아프고 놀매해요. 노사하면 하는 게지 뭐. 노사하면 운동도 하고 하려고. 용복리 김필환 이장의 주요 일과 가운데 하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다. 더운데 걔한나 머리는 아프고 뭐 그런 건 없나? 그런 건 없고. 이따금 혼자 사는 노인들이 위기 상황에 놓였다가 뒤늦게 응급처치를 받은 아찔한 일도 일어난다. 세수하고 이제 넘어지기 뭐 그래 어지러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일러 숨어서 넘어졌는 뭐이지 그 정수를 잃었었는 뭐. 그때 그러면 죽었으면 그럼 만살 이제뿐인데 안 죽어 탈이제요 뭐. 아이고 뒤집고 댕기는데 아이고. 이 때문에 이장이 나서서 노인들을 챙기지 않으면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남의 일이 아니다. 전부 다 100% 그냥 65세 이상 참 노인이에요. 참 노인이에요. 그게 큰일 났다는 소리 지금. 앞으로 5년 내라 10년 길어야 10년 무조건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빈 집과 텅 빈 마을. 노인들만 가득하고 신생아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지 오래됐다. 소멸지수 전국 1위 신평면의 현재는 내 고향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바리시. 이 도시의 중심가. 아침 출근 시간인데도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출근하는 사람도 등교하는 아이들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거리엔 적막감이 감돌아 을씨년스러운 유령 도시에 온 느낌이다. 유바리시는 19세기 말 탄광이 개발되면서 석탄 산업과 함께 인구 12만 명의 도시로 번창했다. 하지만 1990년 폐광이 줄을 이으면서 일자리가 사라지자 주민들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인구는 유입되지 않았다. 지금은 9천여 명의 주민이 간신히 도시를 지탱하고 있을 따름이다. 現在人口が8593人で、実は夕張市の場合人口が一番多かったのは1960年でございました。それで人口が約14分の1まで今減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して、 젊은이들이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다른 산업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시 곳곳에 빈집만 늘어나고 집단 주거지는 폐허로 변해갔다. 시 재정마저 열악해
이를 보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고 폐교 수순을 밟았다.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발이 시내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4곳이 각각 하나로 통폐합됐다. 남아있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今だいたい数としてですね1800弱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うちのですね半分近く896の自治体が消滅を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2年前に発表しています。 결국 유바리는 2007년에 재정 파산을 선언했고 일본 최초의 파산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유바리시의 교훈은 인구 감소가 지자체의 재정을 파탄내고 지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한다는 것이다. 유바리시의 현재는 한국의 지방도시가 머지않아 마주할 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소도시의 이러한 위기가 대도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쿄 신주쿠에서 전철로 50분 거리에 위치한 다마시. 도쿄도 다마 뉴타운은 1964년 올림픽의 성공과 경제 성장으로 도쿄로 몰려드는 시민들을 위해 건설된 대규모 위성 도시다. 하지만 지금은 빈 아파트가 많고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1971년 입주 당시만 해도 20, 3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몰려와 활기가 넘쳤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도시로 해마다 빈집이 늘어가고 노인들만 사는 주거지역으로 변해버렸다. 구매력이 있는 젊은 부부들이 떠나자 단지 내 상가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사라지면서 도시 전체의 활기도 떨어졌다. 상점 대부분이 노인들의 모임 장소 혹은 복지센터로 변해버렸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의 집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부모 세대는 아파트와 함께 나이를 먹고 결국은 홀로 남게 됐다. その頃は大変活気にあふれて子どもたちの声も多く聞かれた町で朝早くから芝生の上に子どもたちがあふれてました。それは大変寂しい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밤이 되면 아파트 단지는 더 스산하다. 불이 켜진 집보다 꺼진 집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불 켜진 것도 노인 혼자 사는 집이 대부분이다. なんかね、わかんないんだけどね、主人がね、写真撮るの好きでね。 40년 동안 이 단지에서 살았다는 미에하라 할머니. 70년대 초에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온 다마뉴타운 1세대다. 그때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10년 전엔 남편마저 생을 달리하면서 할머니는 혼자서 아파트를 지키고 있다. 누굴 만날 약속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갈 곳도 없어 늘 쓸쓸하고 사람이 그립기만 하다. 건강하세요. 그래서 낯선 제작진과의 이별조차 오래 아쉬워했다. また遊びに来ますね。また遊びに来たい。ね、すごいお月様。 인구 1300만의 대도시 도쿄에도 인구 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초고속 경제 성장과 함께 대도시 도쿄는 지방의 인구를 마구 빨아들였다. 하지만 버블 경제 이후 도쿄에 온 청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았다. 취업난과 높은 생활비, 양육비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데 비해 도쿄의 고령자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가모 같은 노인 전문 시장이 번창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도쿄는 블랙홀처럼 전국의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지만 그들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도시와 대도시가 함께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だから若い人たちが東京に集まるとなおさらですね、結婚や出産その後の子育てが難しくなってしまって、結局地方の自治体が消滅するだけじゃなくて、東京自身がですね、やがてその地方が消滅するのに少し遅れますけれども、その後東京自身がもう立ち行かなくなって、日本自身がですね、非常に苦しい状況になるのではないか。 아침 6시, 나카가와 시내의 하루가 시작됐다. さっちゃん、朝よ。さっちゃん。起きた？起きたの？起きて。せーの、じゃーん、起きてくるって。パパ帰ってくれたの？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둔 나카가와 부부. 이들의 아침 풍경은 여느 집과 다르지 않다. いただきますのご挨拶をしましょう。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よ。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공단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남편이 가장 먼저 집을 나선다. 나기초는 원래 아내의 고향.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다고 판단해 몇 해 전에 도시에서 이곳으로 돌아왔다. 큰딸 사쿠라와 둘째 쇼타는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학교는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다. 오카야마현 북동부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 나기초. 인구 6천여 명의 이 작은 마을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10년 사이에 출산율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마을엔 아이가 셋 이상인 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시골 생활의 불편함은 조금 있지만 이곳은 청정 지역이라 아이들은 늘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구김살 없이 커갈 수 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도 나기초를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医療費が全員その医師二師関係なく18歳まで医療費が無料っていうのは全国的にもすごいと思うんです。さらに3人目を産んだら結構な額が他のところよりだいぶ多い額が助成されて。 나기초 정부가 운영하는 차일드홈. 유치원 입학 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과 정보를 나누는 곳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교감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주민들 간의 정과 동질감,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까지 느낄 수 있다. 家で子供と2人だったらすごく行き詰まったりしんどくな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ここに来たらみんながいるし、で先生たちもたくさんいるので、すごく親も子供も心が紛れるし。 나기추 정부가 설립한 공공주택. 예쁘고 편리하면서 저렴한 이 주거단지는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나기추의 공공주택은 출산 양육과 교육비, 일자리 지원 등과 함께 나기추 부흥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 작은 지자체가 어떻게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재원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人件費なりイベントなりそういったところで浮かしたお金をですね子育ての方に回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だから特に他のところを無理やりカットしてじゃなしにその自然の中で子育ての方にお金を回しているという。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는 마을.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 나기추가 출산율 1위를 할 수 있는 이유다. 나기추의 출산 양육 정책이 먼 바다로 떠난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듯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한 것이다. 일본 구마모토 현의 산골 마을 스키기. 매일 아침 초등학교의 방송이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진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6학년 미호. 이 마을에 둘밖에 없는 초등학생 중 한 명이다. 스키기 초등학교. 이 마을의 유일한 학교이고 학생도 미호와 시호, 자매 둘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학교는 사라질 뻔했다. 하지만 우에지 가족이 이사를 오고 큰딸 미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1年1組上地美穂さん。 미호는 스키기 초등학교를 다니는 단 한 명의 학생이었다. 시골 학교의 폐교와 작은 학교들 간의 통폐합이 당연하던 시절에 전교생이 한 명뿐인 스키기의 사례는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자 주민들도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적막하던 마을은 활력을 되찾았다. 시골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2人が来てくれたおかげでみんな元気になりましたし、村中が明るくなって、もう彼女たちの話で持ちきりでしょう。もう学校もほら始まってチャイムが鳴ったりしても皆さん喜んでますね。自分たちの子供や孫みたいな感じですね。 일본은 한국보다 30년 앞서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 지방의 인구 감소와 소멸을 부추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호짱 오하요. 頑張ってね. 그 후 일본은 스키기와 미호의 사례처럼 학생 수가 한 명인 학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학교가 곧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ました。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우리나라 작은 농촌 마을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2월 경북 성주에 위치한 선남 동부 분교의 마지막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장 강민서.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전교생 4명이 전부인 선남 동부 분교는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농촌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웃어, 김치. 김치. 사진 찍었지. 눈물 난다, 눈물 나. 지난 30년간 대구 경북에서만 700여 개의 학교들이 사라져갔다. 아이들은 내가 다녔던 학교를 잃었고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이런 소규모 학교들이 학생 수 논리로 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해서 없어진다면 과연 경북이나 이런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과연 얼마나 학교가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되고요. 경북 의성군의 안평중학교 신평분교. (1971년에) 개교한 전통 있는 학교지만 학생 수의 감소로 2007년에 폐교됐다. 60, 70년대만 해도 의성군의 인구는 20만 명이 넘었고 각 면에 초등학교가 2-3개씩 있었으며 중학교도 하나씩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도 없는 곳이 있다. 남아있는 학교도 학생 수가 1자리, 2자리를 넘지 못한다. 농촌의 작은 학교가 사라지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다시 돌아오는 이들은 없었다. 빈집이 늘어가는 속도만큼 아이들의 숫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못 오죠. 첫째 이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올라 그래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교 문제라. 학교 문제가 제일 1순위예요. 지방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교육소멸에 의해서 촉발되고 또 그것이 또 이 지방소멸을 또 가속화시키는 인구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결정하기도 하고. 경북 의성군에 사는 성신 씨. 임신 5개월의 산모로 병원 정기검진을 위해 외출 준비가 한창이다. 병원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먼 거리 운전을 해야 하고 진료에 따라 1박 2일이 걸리기도 한다.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어서 운전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성시은 씨가 사는 의성에는 정밀 검진을 받을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바쁜 시간을 쪼개 대구 처가에 왔다. 모처럼 부부가 함께 병원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그 촌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지금 어저께
도착을 해야 친정집에 와가지고 하루 자고 그래가지고 오늘 병원을 가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 있는 남편은 오늘처럼 휴가를 내야만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있다. 마음이 아프죠. 아무래도 운전하고 이런 게 힘든데 제가 좀 일 때문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혼자 그래 다니는 게 마음이 아프죠. 병원에서는 피검사와 초음파, 그 외 태아와 산모를 위한 여러 검진을 받는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발육 상태를 점검하고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사의 조언이 이어진다. 의성군에서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온몸이 자꾸 붓네. 이것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산모들은 다 붓는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 손자국이 날 정도로 붓는 부종들은 수지 부종이 있을 때는 이건 임신 중독성을 의심할 때. 대구 같은 큰 도시에 살았으면 반나절이면 끝날 이런 검진도 성신 씨에게는 1박 2일이 걸리는 큰일이다. 시골에서의 출산과 양육은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했지 그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성신 씨가 출산을 하면 이 마을에서 12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쑥쑥이라는 태명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가 태어나길 기대해본다. (7, 80년대만) 해도 산부인과 신생아실엔 아기들로 가득했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상상도 하지 못한 시절이었다. 오히려 인구 증가가 사회 발전을 위협한다는 전망이 여전히 힘을 발휘했었고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정책의 핵심은 인위적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산하 제한이었다. 그 결과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명까지 내려왔지만 정부의 정책엔 변화가 없었다. 1983년에 우리 학교 출산율이 2.1이 됐어요. 그때 한번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2.1이 됐는데 이거를 더 가족계획을 해서 더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둘로 그냥 계속 가야 되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를 만들어냈던 거였고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만뒀어야 됐던 거고.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80년대에는 경제 상황, 사회 구조, 가족 형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시대였다. 그런데도 산하 제한 캠페인은 도시에서 시골까지 일상적으로 펼쳐졌다. 결국 잘못된 정책이 지금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만 것이다. 잘못된 인구 예측과 정책이 지방사회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포항시 흥해읍 일대 5개 지구 25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한창이다. 곳곳에 분양 광고가 붙어있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 내가 소유는 7만 원 하지만 평생 5년만 되겠습니다. 이 택지 개발은 3년 뒤 2020년 포항 인구가 현재 50만에서 85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예측을 근거로 하고 있다. 2020 포항 도시 기본 계획. 포항시가 내놓은 보고서가 이 같은
도시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 부풀리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모두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엔 시민들의 세금이 대거 투입된다. 도로, 전기, 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는 지자체의 몫이며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구 정책이 도시 재정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지금 불장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을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식으로 지방 재정을 저렇게 사용해서 나중에 회수가 안 되면 그건 결국은 나중에 포항 시민들이 이제 그 빚을 다 떠안게 되겠네요. 인구 정책의 시작은 제대로 된 인구 증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일일 것이다. 취재진은 김현권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2200년까지 대구, 경북 31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인구의 증감과 균형 인구의 조건, 도달 시점 등을 조사해봤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 이동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는 30년 후 2047년이면 2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경북도 239만 명까지 줄어든다. 특히 경상북도 내 기초지자체들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지자체의 전망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번 조사의 의미는요, 현재의 인구 구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미래의 인구 예측치를 추정해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장밋빛 환상에 근거해서 인구가 몇 년 뒤에 얼마나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우리 도시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꿈 같은 공약에 근거한 사업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연구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각 지자체의 균형 인구 도달 시점과 규모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대구는 현재 출산율 1.19를 2030년까지 2.07로 끌어올려야 2086년을 기점으로 균형 인구 190만 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다. 제작진은 이 같은 산정 방식을 대구 경북의 31개 시군구에도 적용해 이를 지방 소멸을 막는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제시했다.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곳으로 주민의 3분의 1이 귀농인이다. 정양리 이장 박종관 씨 부부 역시 도시에 살다 이곳으로 들어온 귀농인이다. 올해 귀농 19년 차로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냈다. 포도 농사로 돈을 벌고 있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정이 오가는 농촌 마을 생활에 그와 가족들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정양리 마을회관은 항상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로 떠들썩하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끌벅적한 모습이 노인들만 가득한 여느 마을 회관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오늘은 마을 자랑의 날.
동네 지도를 직접 그리면서 누가 어디에 사는지를 표시하고 마을의 숨은 명소도 찾아보는 시간인데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아주 뜨겁다. 수년 동안 젊은 귀농인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인구도 늘었다. 아이들이 마을 곳곳에서 뛰어놀고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가족처럼 지낸다.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이 된 것이다. 귀농 프로그램 해서 이 마을로 딱 뭐 유치하고 이게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나 저 동네에 가서 살고 싶어. 아, 나 저 사람들과 아웅다웅 뭐 미운정 고운정 쌓아가면서 살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마음이 동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포도 수확철이 되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일을 돕는다. 고사리 손이지만 포도 따는 솜씨가 보통 야무진 게 아니다. 농사는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유년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농업이야말로 자신의 고향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임을 깨닫게 한다. 많이 익었어요. 아직 포도알이 큽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이 마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꾸려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현명한 답이 아닐까. 도시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농업인 거죠. 지방이 소멸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기는 한데 또 한순간에 그 소멸된 것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닐 테니까 한 사람의 힘, 또 그렇게 주변에 쌓이는 노력, 시간이 필요할 테고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마을에서 애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2017년 8월 말 새벽 무렵 의성에 사는 성시은 씨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아기 상황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모르죠. 일단 엄마가 일단 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에다가 임신 중독증, 그리고 양수 감소증, 그리고 아기가 체중 저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와 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해 대구 친정에 와 있었던 덕에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로 바로 올 수 있었지만 만일 의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러게요. 아내를 수술실로 보낸 남편은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쉰다. 그리고 기다림.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고 산모도 별탈 없이 출산을 마쳤다. 이제가 태어난 아들과의 첫 대면. 그들 생애에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다. 이들 부부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책임이다. 이 아기가
내 고향의 미래,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